우리들이 희망의 종교. 최근에 김병현 깨끗이 했죠. 흙을 다시 발랐습니다. 나는 그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이제 여기도 한 3개월 때다 보니까 갈라지고 금가고 떨어지고, 그래서 진흙 갖다가 뱃집하고 섞어서 이렇게 예쁘게 했습니다. 지금 두 하공이 했거든요. 이렇게 발랐죠. 튼튼하니 이제 이 정도면 또 한 3개월 써요. 그래서 이제 차 만들 때 한번 또 해야죠. 차 만들 때. 이쁘죠? 이렇게 이제 자주 해주면은. 자, 이제 불을 떼볼까요? 찌개를 데우고, 매사니 찌개입니다. 매사니 찌개. 맛있겠죠? 다탐사 낙계종 들으면서 저게 이제 뉴스니까 불을 떼봅시다. 두 개 이 갈대를 넣고요. 이렇게 이제 하면은 또 뿌듯하잖아요. 수사기소 다 이런 걸 지들이 하니까 적당히 조작하는 거죠. 구속영장 보니까 한 20장? 20장 떨어져 가까이 이렇게 붙여놨는데 갈비, 이렇게 갈비로 해야 돼요. 이게 정이라든가 이런 거 태우면은 오염되거든요. 성냥으로. 제 옆에 경찰들이 한 10명 앉아 있었거든요. 성냥. 정말 물어봤어 내가. 추억의 성냥이죠. 이거 봤냐고. 검사가 지금 이거 영장 친 거 그 내용 하나도 안 옛날에는 봤는데 지금 이거 성냥 공장이 잘 됐죠. 이렇게 유엔 오래됐잖아요. 검사가 이거 제대로 보고 이것도 한 여러 군데 회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두 군데 남았지, 두 군데. 그래서 얘네들도 참 답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조사 자체를 제대로 썼던 경찰들이 대부분 쓴대요. 검사가 쓴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대놓고 이거 말이 되냐고, 검사 이거 제대로 검토한 거 맞냐고 하니까 지도 쪽팔리니까 말을 못한다. 그러면 경찰도 조서를 엉터리로 쓰고 검사도 대충 쓰고 판사는 그걸 핑계대로 판결하고 그러면 경찰, 검사, 판사 전부 다 나쁜 사람들이네. 나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이게 판사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한테 압생영장만 10번 발부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제가? 모르는 거야.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정신 하나도 없이 그냥 썩어버려. 해주는 거죠. 그냥 출근해가지고 뭐 이렇게 올라왔으면 대충 이렇게 보고. 근데 검사가 일단 쟤들은 잠잘 시간도 없을 거야. 나쁜 짓 그 하니까. 형이 자체를 사기로 적어놓잖아요. 근데 판사는 이것만 보고 하잖아. 그렇죠. 예, 땅 속는 거죠. 그냥 판사 멍청하다고 우리 욕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도 하루에 자기가 담당하는 사건이 수집될 텐데. 이제 지시가 내려오지. 좀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면 이건 공무소 위조잖아요. 그치. 검사들이. 지시가 내려오지. 내가 또 두 사람도 비교를 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누가 컨트롤하냐고. 페르시아 시대에 그 우리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페르시아 시대 맞을 거예요. 그 재판관이 재판을 잘못하니까 재판을 잘못하니까 아들 앞에서 왕이 껍질을 벗기잖아요. 그렇게 본보기로 보인다. 벗김을 당한 판사 아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자기 아빠가 판사인데 제대로 안 하니까 이제 왕이 껍질을 벗겨서 죽여라 한 거예요. 이렇게 그 아들이 지켜보고 박스라든가 우리 아빠하고 이런 거 태우면 안 돼요, 종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그림을 한국에 오염이 안 되고 전부 사람 몸에도 좋고 좋고. 막 그러니까. 마음으로. 근데 한국에서 그거 하려면 정갈하니 워낙 피부가 좋고 뱃집을 해가지고. 껍데기까지는 못 벗기더라도 예쁘죠? 광화문에 걸어놓고 태용 정도는 쳐야 된다고. 진짜. 자, 밥을 먹어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목사를 하면서 목사들이 어찌 보면은 좀 비참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속에 있는 말을 다 하지 못하는 게 목사야. 왜? 왜냐면 자, 교회를 자기가 교회를 세웠거나 개척을 했으면 그나마 나아요. 그래도 나중에 이제 목사들의 이야기, 다양해지잖아요. 신부들의 이야기. 뭐 예를 들면 뭐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도 교인 중에 있을 것 같고, 나는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 좋아하는 잘 사람들 잘 있어요. 올르죠? 교인이 있어 그렇게 다 구성원이 거기다 대놓고 윤석열을 맨날 비판해봐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윤석열 교회를 떠나거나. 그러니까 목사님의 경우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네. 차무침하고요. 게 낫잖아요. 또 차무침하고 이러한 가치가 과연 구현되고 있니? 김 한번 싸워 먹고. 근데 그런 오늘은 듣는 게 아니잖아. 다 알아들으니까. 그럼 알았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아시다시피 보수 쪽 유튜버도 공이 하나 더 붙는다면서요. 돈 보내는 것도 똑같이 쓰는 것도. 소득권이 돈이 많지.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그 유지 혹은 돈 많은 장로든 누군 집사든 내가 이 설교를 했다고 저 사람이 교회를 떠나버리면 널린 게 교회인데 그렇지. 이거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목사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려운 거죠. 네.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야. 나는 목사님 말씀을 너무 진실인지 알고 쳐다보고 지금 이제 커져 보니까 목사님 종교를 정말 진짜 종교를 해야지. 나오는 나처럼 이렇게 이게 진짜 종교잖아. 맞아요. 공생과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평등, 때문에 평화, 그런 것도 소박한 있는데 삶. 그래서 내가 와 진짜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함께 속상해. 살아가는 거. 나는 윤석열 나쁜 놈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나는 내 생각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비틀어서 얘기하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어. 자, 한번 싸워 먹어볼까요? 물론 있지. 민주당이 얘기할 때 내가 그 전에는 말도 못하고 요즘은 내가 이씨 민주당 진짜 매 이렇게 하지만 그런 거 말고는 저 쪽에 생각하는 걸 이야기 다 할 수 있으니까 다 나는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사진 수업을 한 10년 좀 넘게 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종로구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했는데 그걸 본 대치동에 있는 강사가 네. 나도 저 수업을 듣고 싶은데 여기까지는 있다. 대치동으로 불러드리자. 그래서 내가 그 수업을 듣겠다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대치동하고 대치동 삼성동 압구정동 이렇게 해서 제가 10년 넘게 강의를 했거든요. 사진 강의를. 근데 저 이제 수요일날 항상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수요일날 그 선거가 있잖아요. 그쵸 수요일에 선거해야지. 그럼 저는 대놓고 다 해요. 저는 지금 강남에 딱 가가지고 수업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적진의 한복판에 가가지고 사진 얘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 진보적인 시각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돌려도 정책이 안 해도 돼요. 네. 그때가 오세훈 시장 그 선거 설득이 안 나왔을 때 되지. 제가 딱 기억이 나는 게 그 수업도 보통 이제 선거 날이면 쉬잖아요. 저는 안 정말 쉬어요. 맛있네요. 무조건 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막 나무 바꾸려고 하는데 두dim하고 또이 어른들이 많다 콧가루. 보니까 아침 나 수업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 투표하고 갔더라고. 근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 오세훈이 얘기했던 게 디자인 서울이거든요. 디자인 서울인데 오세훈이 한 건 뭐냐면 디자인이 잘 된 건축물을 세우는 거야. 세빛 등등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동대문 저 양반이 카메라 이런 거 만드는 공부한 사람이죠? 근데 디자인을 하는 게 촬영. 디자인을 이제 키운다는 게 건축가들 몇 명 배불려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말 그대로 서울 시내에 있는 디자이너들 그리고 이런 예술업계 정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이렇게 사람들이 편하게 살게 해주고 이 사람들 작품 활동을 동원을 해주는 게 디자인인데 김싸문에 갔다네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진 작가에서 먹고 살 수 있어요? 못 먹고 살아요. 내가 이런 사진을 하고 싶어도 내가 집에 돈 쌓아놓고 있지 않은 이상 못해요. 이런 거 지원해주는 게 디자인 서울 아니냐. 이런 걸 하면 그럴싸하잖아. 그렇죠. 뭐 세계통에서 그거 뭐다 쓸 거라고 만들어가지고 그게 무슨 디자인하고 뭐 상관이냐. 그렇게 얘기를 나쁜 세상이 나쁜 세상. 그게 다 끄덕끄덕은 해. 근데 금방 우리 최 감독님이 아주 중요한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사진을 통해서 진보적인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이거 지금 우리 시청자들 귀가 번뜩 뜨였을 것 같아요. 과연 그게 가능한 게 뭔 말인가 궁금할 것 같은데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이게 뭐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 그전까지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게 내가 보는 것과 다른 사람이 보는 게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사진을 찍어보면 서로 엄청나게 다른 걸 금방 알아요. 근데 자기가 보는 거는 내가 뭐라고 표현을 못해요. 깜댕이. 근데 사진을 찍는 거는 내가 보는 시각을 정확하게 딱 프레임에 넣어가지고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한 번은 구리에 저기 코스모스 공원이라고 있어요. 수변 공원이 있는데 거기 물을 갔어. 같이 한 10명 가서 사진을 찍어요. 그냥 저는 비 온다. 마음대로 찍고 싶은 걸 찍으세요 하고 와요. 그 다음 주에 사진을 보잖아요. 거기 사람 걱정만 하는데 어떤 분이 찍은 사진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가위 밑에 코스모스 딱 시켰는데 그걸 사람들이 다 빠지고 그 순간에 딱 빠지는 순간에 딱 그거야. 네. 그러면은 지금 다른 사람들 사진은 다 뭐 사람들 코스모스 찍혀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사진을 보면은 그분 사진 속에 있는 그날의 구리 수정 보면은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만약에 그 사진만 누가 보여줬으면 이게 화려하게 왜 사람 하나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시각에서 내가 어떤 타이밍에 찍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걸 보여줬거든요. 또 소스도 다 왜 우리 이렇게만 뜨거운 거 올리려고 했잖아요. 밑에서 위로 찍기도 하거든요. 또 아예 다른 게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가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본다는 것 자체가 또 뭘 뜻하냐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는 거는 카메라가 하는 일이고 내가 해석을 하잖아요. 들어오는 순간 내가 그걸 인지를 할 때는 내가 이게 해석을 하는데 내가 하는 거는 뭐냐면 내 경험, 지식, 어떤 관념, 종교적 신념 이런 거 살아온 삶이라는 네, 그게 다 들어가서 비 내린다. 그게 이제 너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같지를 않은데 세상도 같지를 않은데 우리는 비가 옵니다. 비가. 생각을 하니까 야 내가 오늘 이성균이 이렇게 훌륭한데 니도 왜 몰라? 나 모른다고.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가 보는 관점에서의 사회는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거고 주변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살아야 되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 더 돈 끌어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비가 내려요. 비가 내려요. 꽃집 왔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의 시각과 아니야 이거 능력대로 사는 거지 니들이 공부 못해가지고 니들이 노력 안 해서 그렇게 살고 우리가 어떻게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아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저녁에 죄송합니다. 그 텔레비 뉴스들이 있잖아 화면에. 그러면 카메라맨이 시청자를 속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얼마든지 속이죠. 아주 쉬워요. 선거 때만 아니더라도. 아주 쉬워요. 특히 사진작가들은 그게 굉장히 잘 훈련된 사진작가들은 자기가 보는 걸 전달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사진 강의할 때 항상 첫 마디가 그거거든요. 사진의 정의는 뭐냐? 객관으로 포장한 주관이에요. 근데 왜냐면 그림은 사람들이 사진작 안 믿잖아. 사진에 찍혀있으면 믿어요. 영상에 찍혀있으면 믿고 뭐 요새 포토샵이나 뭐 저런 게 딥페이크 같은 게 워낙 잘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거 아예 티가 나니까 그래도 사진에 찍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믿어요. 절대 안 그래요. 비가 옵니다. 그걸 비가 내려, 비가 깨고 내려. 가는 게 이제 제가 가르치는 사진. 비 설거지했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 사진을 통해서 그런 가치를 가르친다는 건 다양성과 네. 또 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또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학문을 통해서도 진보적 가치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과학을 통해서. 거다할 수가 있지. 굉장히 보편적이라고 측정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그 자체가 하나의 약속이고 또 학문을 한다는 거는 기존의 과학적 사실이 보다 더 확장하고 넓혀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믿는 바를 항상 질문하고 이게 정당한 거야? 맞는 거야? 이 체제가 정말 사람을 위해 좋은 거야? 이런 질문을 던져서 끊임없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나가는 행위 자체가 학문을 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학자들은 진보적일 수뿐이 없죠 원래. 그러면 사진도 자연과학도 한편으로는 진보적인 시각을 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사람을 속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면 신학이나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사람을 진보적인 시각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사람을 완전히 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서류가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아무튼 다 개소리야. 여기에 무슨 뭐 소강석, 김용민, 방인성, 양희삼 내가 이 4대 목사가 됐네 개신교에. 아니 나는 우리 양희삼은 교신교 최고원자인데 겨우 4인방이란 말이야. 아 실망스럽네. 생각보다 실망이네요. 아니 나야 뭐 내가 뭐가 있습니까? 소강석 뭐 대형교회 목사예요. 매상이. 개신교의 악담 속에서도 신천지가 급성장하는 것은 예수님과 천사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내왔어. 요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장하면 장땡이야. 그 신천지 사람들이 모인 데를 막장성전이라고 하죠. 막장에 장막이 오다 좀 증거 헷갈려갖고 막장? 막장성전이 그죠? 증거 장막인지 막장인지.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교회에도 신천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예전에
저 동남아에서 홍수로 막 사람이 죽으니까 기독교 안 믿는 나라라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그렇죠, 복 맛있어요. 예, 예. 인식이죠 이런 게. 그러니까 성장 최고주의란 말이에요. 와, 성장하고 맛있다. 교회가 그리고 크고 뭐 부자고 이러면 다 그게 은총이고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교회가 근데 교회도 그런단 말이에요. 얘들만 그런 게 아니야. 그 과정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선생님. 어떻게 그런 과정으로 갔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게 되면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매생이 그런 꼭 건 맛있어요.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잘 사는 건 은총, 못 살면 이건 뭐 은총이 없는 자 이렇게 바라보는 이상한 어서. 흑백 논리와 돈 지상주의가 성장 지상주의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는 이 성도가 숫자가 많은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네네. 아직 성도가 이렇게 많지 않은 데는 하나님이 좀 기다리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벌 주는 교회는 성도가 많고 그러니까 성도가 많은 교회는 하나님이 성담. 벌을 주고 있다 그런 확증이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공감합니다. 하나님의 이 뜻이 없는 떠나간 곳에 인간들이 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는 진짜 음. 파리 꼬이듯이 네. 뭐가 잘못된 데는 하나님이 벌을 준 데는 그 파리들이 꼬인다 이렇게 생각. 맛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대형 교회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단 말이죠. 범이 오네요, 범이와. 뭐 그럴 수도 있네 했는데 대형 교회 역할 하나 있어요.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여주는 네. 저는 근데 사실 거꾸로 생각했어요. 제가 이 범이오는 기독교가 길목입니다. 선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다. 장도, 생각하게 된 장이 이유가 익어가고요. 기독교의 성장한 상추 나오고. 온갖 악행을 다져주고 그 사람들의말로 신이 없다는 걸 느끼는 사람들. 네, 맞아요. 절대 자기들이 신뢰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목사들이 신이 없는 걸 가지고 이게 이용하지. 말이 되나? 네. 저런 애들이 저렇게 성장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신이 없다는 걸 자기들이 믿는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진짜 지금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근데 얘는 반대로 얘기하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그럼 천주교 체제가 뭐 문제냐라기보다는 이런 개신교 같은 저 양반들이 지금 자영업자 불교, 레스페의 이렇게 불, 이거는 카톨릭, 구조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기독 그러나 천주교 같은 어떤 이런 형태로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가장 완벽하다도 이걸 떠나서 이런 되게 큰 조직이라도 더 탐사요, 더 탐사. 제대로만 한다면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근데 자, 꼬실꼬실하니 오늘도 스타일의 자영업 문제가 생겼어요. 꼬실꼬실하니 그 이제 이쁘잖아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이런 정리를 했어요. 정말 제대로 된 사역을 하는 교회는 자, 찌개가 되고 커질 있죠. 수가 없다. 대산이 찌개. 커진다고 하는 것은 이미 대형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뭔가 옹기솥 태엽을 하거나 손이 타거나 소위 말하는 따뜻합니다. 이 방법으로 이따가 여기다가 대형화가 된다고 고구마 예를 구워 들면 먹어야지. 마케팅 또 옆에 조그만 그 이제 상가절이 하나 인간이 있어요. 돼요, 인간이. 그 상가절이 갑자기 인간이 돼서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행복하게 했냐면 살아요. 옆에서 이렇게 왜 구경을 그렇게 하는 힘들게 거야. 삽니까? 사람이 조그만데 막 커지는 걸 보고 네. 그 왜 시스템을 그렇게 죽음의 길로 그래요. 가요? 어떻게 했대요? 그게 이제 조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학교도 만들고 교회 시스템처럼 계속 그런 거를 조직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주일학교 만들면 커졌나요? 뭔가 조직화 시키면서 조직하고 신방하고 네. 그래서 저 양반들은 그래도 작년에 조금은 커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잘해보자 이런 커져요. 사람들인데 쉽지는 근데 않지.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중세 시대에도 그냥 조직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조직론일 똑같아요. 뿐이에요. 그거는 현대화된 조직론을 활용을 하면 교회가 커지는 탐욕과 거죠. 5만 원씩 해가지고 하면 전쟁. 빡빡 커지는 거죠. 뭐가 됐든 아무튼 그 조직론을 활용하면 켜진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이죠, 죽음. 큰 교회, 대형 교회가 진짜 교회가. 뭐하러 힘들게 살아, 편하게 살아. 아니 제가 해보니까 나도 할 수는 있겠어요. 이쁘죠? 내가 실은 이제 제가 이제 요즘 MBTI 유용하잖아요. ESTJ라서 저는 되게 힘을 한번 쌓아먹고. 행정 뭐 이런 걸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잘해? 일하는 건 잘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교회를 키우려면. 목자야, 목자. 그러나 교회가 컸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하고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저희도 유튜브 어떻게 키우는지 알아요.
그렇지 키우는 방법이 이런 있어요. 방송 안 하면 돼요. 그렇지. 아니, 맞아. 이런 방송 대형 교회라는 것 자체가요. 보면 그게 혼자 목사님 혼자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 이제 부목사들고 막 있잖아요. 이 자체가 이미 조직 구조의 권력화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으로서 큰다는 얘기는 이게 이 권력화되고 이게 거기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체가 되는 거죠. 사실은 제대로 된 교회라면 혼자 감당하기 힘들면 그를 부목사를 데려오나 누굴 데려서 키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자꾸 분리시켜줘서 그렇죠. 예. 각자의 그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격려해줘야죠. 그래서 권력을 내려놔야지. 예수님이 무슨 맞습니다. 권력을 쫓으라고 그랬나요? 그 대형 교회를 잘 이해가 안 되는 시청자들은 재벌을 생각하면 빨리 이해될 수 있어요. 재벌로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못된 나쁜 짓을 많이 했겠어요. 대형 교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나쁜 못된 짓을 많이 했겠어요. 제가 우리 양 목사님을 좀 제법 아는데 우리 양 목사님은 대형 교회 읽을 수 없어요. 이렇게 착하고 정의로워가지고는 어린 반포를 치도 꿈도 꾸지 못. 포기했어요. 감이면 감. 저는 하나님의 은총을 못 받은 목사님. 감홍시. 그렇지 대형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 천벌을 내리는 교회니까. 아니 그래도 괜찮아. 신천지에서 이렇게 소강석이랑 나란히 해주잖아 나를. 아니 걔네들은 그러니까 걔네들 그 대형 교회들은 하나님은 제가 안 믿는 거를 확신한다고 했잖아요. 네. 홍시입니다. 홍시. 걔네들은 적어도 자기들이 말하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믿는 게 확실해요. 네. 아니면 그 왜냐 성경에 써 있는 말들이 있고 자기들